손흥민이 벤치에 앉았다는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 북미 최강 LAFC가 꼴찌팀한테 무릎을 꿇은 이유, 지금부터 완벽하게 해부해드립니다. 프로비던스 파크, 2026년 4월 11일 새벽이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그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스코어를 목격했죠. MLS 최강자이자 승점 16점으로 독주하던 로스앤젤레스 FC. 그 무시무시한 LAFC가 고작 승점 4점으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던 포틀랜드 팀버스에게 1대2로 무릎을 꿇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냐면요. 마치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진 것과 같은 수준의 대이변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즉각 발칵 뒤집혔고요. ESPN부터 The Athletic까지 모든 매체가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을 향해 맹렬한 포화를 퍼부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손흥민이 없었거든요. 그냥 한 명의 선수가 빠진 게 아니라 LAFC라는 거대한 기계의 엔진 자체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크루스 아술과의 콩카프 챔피언스컵 8강 2차전을 대비하기 위해 주장 손흥민과 골키퍼 위고 요리스를 모두 로스앤젤레스에 남겨두기로 결정했어요. 로테이션이죠.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믹스트 존에 모인 기자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살벌했습니다. 왜 올스타급 선수들로 가득한 팀이 단 한 명의 결장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느냐는 질문이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보여준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심판 탓도 하지 않았고 잔디 상태를 핑계로 대지도 않았죠. 대신 그는 냉철하고도 솔직하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손흥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죠. 오늘 그를 로스앤젤레스에 남겨둔 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감행한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팀의 심장이 사라졌을 때 LAFC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감독이 일부러 주장을 빼고 경기에 나선 거예요. 물론 콩카프 챔피언스컵이라는 더 큰 무대가 있었지만 동시에 이건 하나의 테스트였던 겁니다. LAFC가 손흥민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지, 플랜 B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였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LAFC는 손흥민 없이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손이가 없자. 파이널 서드 공격 지역에서 우리의 빌드업 시스템은 완벽하게 끊어지고 붕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직선적인 역습 능력을 상실했고 상대의 깊숙이 내려앉은 밀집 수비를 단숨에 찢어버리던 치명적인 킬 패스를 잃어버렸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LAFC는 그날 무려 18번의 슈팅을 때렸어요. 18번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하지만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완벽히 무해하고 억지로 짜낸 18번의 억지 슈팅에 불과했습니다. 골대를 실질적으로 위협한 슈팅은 거의 없었다는 뜻이에요. 포틀랜드의 골키퍼는 편안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공이 자꾸 날아오긴 하는데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거든요. 단순히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공간 창출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공간은 곧 생명이에요. 축구는 결국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은 그 공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리그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득점 기록의 시각을 빼앗겨 한 가지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현재 손흥민이 지닌 가장 거대한 가치는 단순히 직접 골을 넣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간 창출자 중 한 명입니다. 여기서 잠깐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손흥민이 피치 위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팀 수비수들은 자동으로 손흥민에게 집중합니다. 손흥민의 스피드, 슈팅 능력, 침투 타이밍을 알고 있는 수비수들은 그를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명, 많게는 3명의 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다니며 견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중앙과 측면 사이에 하프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 공간으로 데니스 부안과 같은 스트라이커가 폭발적으로 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손흥민이 없으면요? 포틀랜드 팀버스의 수비수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부안가를 에워싸고
분리하고 완벽히 고립시켰습니다. 부안가는 불과 일주일 전에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선수예요. MLS 최고의 피니셔 중 한 명이죠. 근육질의 파워, 폭발적인 질주 속도, 냉정한 마무리 능력을 모두 갖춘 완성형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90분 내내 그저 방향을 잃고 떠도는 무해한 유령처럼 무기력하게 경기를 치렀어요. 왜일까요? 그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던 손흥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축구의 핵심이에요. 축구는 11명의 뛰어난 개인들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더해놓은 덧셈의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극도로 치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생태계의 생명을 유지하고 공간이라는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절대적인 태양이에요.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소니는 그 생태계의 태양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필연적인 법칙이 그렇듯 태양이 빛을 잃으면 그 주변을 맴돌던 별들 역시 필연적으로 암흑 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에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주전 골키퍼 토마스 아살이 부상으로 일찍 교체되었고 서드 골키퍼 에이브로엠 파터가 투입되었는데 이 어린 골키퍼는 프로비던스 파크의 압박감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골문에서 시작된 불안감은 순식간에 전방으로 전염되었죠. 상대에게 리드를 허용하고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린 그 순간 LAFC에게는 템포를 조절하고 동료들을 진정시켜줄 리더가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벤치에도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희망의 빛은 있었습니다. 49분에 터진 18세 주드 테리의 동점골이었죠. 1대1 가마차기로 골망을 흔든 그 슈팅을 보면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즉각적으로 손흥민을 떠올렸다고 해요. 그 슈팅의 스윙 메커니즘과 공의 궤적을 보는 순간 저는 정규 훈련이 끝난 후에도 피치에 남아 어린 선수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마무리 기술을 지도해주던 소니의 그 헌신적인 그림자를 즉각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손흥민이 훈련장에서 어린 동료들에게 마무리 기술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전에서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 아닐까요? 하지만 18살의 어린아이가 팀 전체의 압박감을 홀로 짊어질 수는 없었어요. 90+6분, 경기 막판에 LAFC는 결승골을 허용하고 맙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말처럼 생사가 걸린 그 찰나의 순간, 소니가 지닌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두뇌와 무자비한 잔혹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지죠. 경험 많은 베테랑이 경기 흐름을 끊고 팀을 진정시켰다면 그 실점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없었고 LAFC는 패배했어요. 이 패배가 단순히 승점 3점을 잃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경기를 통해 명확한 교훈을 얻었거든요. 이번 패배는 감독인 저 개인에게 뼈 아프고 값비싼 교훈입니다. 올 시즌 MLS의 여정은 아직 까마득히 길게 남아 있으며 소니의 영감에 100% 의존하는 것은 제가 즉각적으로 뜯어고쳐야만 하는 거대하고 치명적인 전략적 리스크입니다. 감독이 솔직하게 인정한 겁니다. 손흥민에게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스쿼드 로테이션 정책을 단호하게 실행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손흥민이 결장했을 때도 LAFC가 스스로 생존하고 싸우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완벽한 플랜 B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독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지 LAFC와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축구인으로서 다가오는 2026 북미 월드컵 본선 무대가 손흥민 개인과 그의 조국 전체에 얼마나 신성하고 역사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지 너무나도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감독이 2026 월드컵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에게 2026 월드컵이 얼마나 특별한 대회인지, 대한민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무대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과부하와 부상으로부터 그를 완벽하게 보호해야 할 의학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의 목표는 이번 여름 체력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완벽한 상태의 주장 손흥민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명예를 건 숭고한 맹세입니다. 감독이 자기 명예를 걸고 맹세한 거예요. 손흥민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월드컵에 보내겠다고요.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왜냐면요,
일본은 이런 감독을 갖지 못했거든요. 일본의 유럽파 선수들을 보세요.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과연 그들의 클럽 감독이 일본 국가대표를 위해 이렇게까지 배려해줄까요? 손흥민은 정말 복받은 선수입니다. LAFC의 감독이 단순히 클럽의 성적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수 개인의 커리어와 국가적인 대사까지 존중해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34세의 베테랑 선수예요.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한 나이죠. 시즌 내내 모든 경기를 뛸 수는 없어요. 인간의 몸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클럽 감독들은 선수를 쥐어짜거든요. 당장 눈앞의 승리가 중요하니까 주전 선수를 계속 출전시키죠. 부상 위험이 있어도 체력이 바닥나도 일단 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다릅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흥민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월드컵을 위해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클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손흥민은 LAFC의 핵심 자산이에요. 손흥민이 뛰면 이기고 손흥민이 없으면 진다는 게 이번 포틀랜드전으로 증명되었잖아요. 그럼 클럽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최대한 많이 출전시키는 게 이익이죠. 하지만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그러지 않겠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건강과 월드컵 준비를 우선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특히 MLS는 독특한 리그예요. 경기 스케줄이 빡빡하고 이동거리도 엄청나게 길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넓으니까 원정 경기 한 번 가려면 비행기로 몇 시간씩 날아가야 해요. 시차도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34세 선수가 모든 경기를 소화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육 부상 위험도 높아지고 피로도 누적되죠. 그래서 로테이션이 필수적이에요.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모든 걸 고려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포틀랜드전은 그야말로 완벽한 로테이션 테스트 무대였어요. 상대가 승점 4점의 꼴찌 팀이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손흥민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야 했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감독은 명확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LAFC의 플랜 B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LAFC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손흥민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둘째는 손흥민을 2026 월드컵까지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플랜 B가 완성되면 손흥민을 더 자주 쉬게 할 수 있고, 손흥민을 쉬게 하는 과정에서 플랜 B가 더욱 다듬어지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LAFC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데니스 부안가의 자립성을 키우는 겁니다. 부안가는 분명 뛰어난 스트라이커예요. 하지만 손흥민이 만들어주는 공간에 너무 의존하고 있죠. 앞으로는 부안가 스스로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포스트 플레이를 강화하고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를 다양화하고 수비수를 등지고도 효과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미드필더진의 창조성을 높이는 겁니다. 손흥민이 없을 때 킬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파이널 서드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말이죠. LAFC의 미드필더들이 더 공격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더 많이 전진하고 더 과감하게 패스를 시도하고 손흥민이 하던 역할의 일부라도 나눠서 수행해야 해요. 세 번째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개발하는 겁니다. 손흥민이 뛸 때 LAFC의 공격은 주로 측면에서 시작되죠. 손흥민이 윙에서 침투하거나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다른 선수들이 활용하는 패턴이에요. 하지만 손흥민이 없을 때도 작동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격 루트가 필요합니다. 중앙 돌파, 크로스 플레이, 세트피스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해요. 네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손흥민이 없으면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 같아요. 주장이 없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건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손흥민 없이도 승리하는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감을 키워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로테이션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손흥민을 쉬게 하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성장의 기회를 주는 거죠. 한편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LAFC의 결정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2026 월드컵은 손흥민에게 아마도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34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2030년까지 뛰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2026 월드컵은 손흥민의 커리어에서 정말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스타를 앞세워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손흥민이 부상으로 월드컵에 제대로 출전하지 못한다면? 혹은 시즌 내내 혹사당해서 컨디션이 바닥난 상태로 월드컵을 맞이한다면? 그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하지만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확실하게 약속했잖아요. 손흥민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국가대표팀에 돌려보내겠다고요. 이건 대한민국 축구계 전체에 정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홍명보 감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홍명보 감독은 선수 관리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특히 손흥민 같은 핵심 선수를 무리하게 기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친선 경기에서도 손흥민을 풀타임으로 뛰게 하고 A매치 기간마다 혹사시키는 바람에 토트넘에서 컨디션 난조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정반대입니다. 선수의 장기적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월드컵이라는 목표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런 감독을 만난 손흥민은 정말 운이 좋은 선수예요. 커리어 후반부에 이렇게 배려심 많고 전략적인 감독 밑에서 뛸 수 있다니 말이죠. 토트넘에서 오랜 세월 혹사당하면서 쌓인 피로를 LAFC에서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2026 월드컵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물론 LAFC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돈 주고 데려온 스타 플레이어를 왜 자주 쉬게 하느냐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결정이에요. 손흥민을 혹사시켜서 부상이라도 당하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거든요. 몇 경기 쉬는 것과 몇 달 결장하는 것 중 어느 게 나을까요? 당연히 전자죠. 그래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결정은 LAFC의 입장에서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게다가 이번 포틀랜드전 패배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어요. 팀이 손흥민에게만 의존하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냈으니까요. 이제 LAFC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일 겁니다. 더 강한 팀, 더 완성도 높은 팀으로 진화할 기회를 얻은 거죠. 손흥민이 있을 때는 최강이고 손흥민이 없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팀 말이에요. 주드 테리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18세의 어린 선수가 손흥민에게서 배운 기술을 실전에서 보여줬잖아요. 앞으로도 손흥민은 계속해서 어린 선수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LAFC의 전력은 더욱 탄탄해질 겁니다.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팀의 미래를 키우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껴집니다. 피치 위에서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피치 밖에서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감독에게는 전술적 영감을 주고 팬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선수예요. 이런 선수를 가진 대한민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2026 월드컵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손흥민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태극 마크를 달고 뛰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LAFC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받으면서 체력을 비축하고 부상 없이 건강하게 시즌을 보내고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월드컵 무대에 서는 거예요. 그때 손흥민이 보여줄 경기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특히 2026 월드컵은 북미에서 열리잖아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동 개최인데 손흥민은 이미 MLS에서 뛰면서 북미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시차, 기후, 잔디, 경기장, 모든 것에 익숙한 상태죠. 이건 엄청난 이점이에요. 다른 선수들은 월드컵 와서 적응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손흥민은 이미 적응이 끝난 상태에서 바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LAFC에서의 경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MLS는 유럽 리그와는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더 피지컬하고 더 역동적이고 더 빠른 템포로 경기가 진행되죠. 손흥민은 이미 그런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월드컵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스타일의 팀들에 대응하는데 LAFC에서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일본의 주전 선수들은 대부분 유럽에 있어요.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등에 흩어져 있죠. 물론 유럽 리그에서 뛰는 것도 좋지만 2026 월드컵을 생각하면 북미 환경에 익숙한 게 훨씬 유리합니다. 손흥민은 바로 그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클럽 감독이 적극적으로 체력 관리를 해주니까 컨디션 유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애초에 월드컵 본선 진출도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설령 진출한다 해도 손흥민 같은 선수는 없어요. 세계적인 수준의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는 거죠. 중국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외국 선수들을 데려왔지만 정작 자국 선수 육성에는 실패했어요. 반면 대한민국은 손흥민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를 배출했죠. 이게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